오늘은 일본의 산업재해, 특히 한국도 빨리 도입이 시급한 사무직 산업재해, 우울증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준입니다. 오늘 저희 집 인터넷 유선방송 수리 AS 수리를 받습니다. 한국은 요즘 다 광인터넷 쓰고 있겠죠? 한국은 10년 전, 훨씬 전부터 광인터넷 썼을 겁니다. 일본 광인터넷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한국보다는 확실히 보급이 느린 건 맞습니다. 지금 저희 집 인터넷 유선방송이 뭐가 문제냐면 저기 지금 저거 보이죠? 저게 바람이 불면 움직입니다.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데 바람이 센 날은 저기에 있는 단자,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단자가 저희 집 벽을 때립니다. 그래서 막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거든요. 다른 집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저기가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하든지 벽하고 확실하게 떨어져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벽하고 안 부딪히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AS를 신청했고요. 오늘 바로 와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겠죠? 근데 일본이 그 다음날 바로 대응한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. 모든 게 예약제이고 이렇게 빨리 사람 보내서 대응해 주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. 일본에서 사랑니 뽑는데 제가 한 달 넘게 예약이 다 차서 못 뽑았었거든요. 그때 제가 금요일 날 예약 잡으려고 해서 계속 미루어진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번 건은 대응이 빨랐습니다. 写真から見るとですね、あれがなんだかよくわからない。 그런데 미국은요,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ADSL인가? 엄청 느린 거, 그런 거 사용했었습니다. 한국은 광인터넷 날아다니고 있잖아요. 한국식 도시 집중화?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이럴 땐 참 좋은 것 같아요.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. 기사분한테 현재 문제점 다 설명해 줬습니다. 기사분이 바로 작업해 주신다고 그러네요. 言うてカタカタカタって言うてました。他の家とかを見ると結構離れてるんですよ。 기사분이 저희 집 2층 정도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. 올라가실 때 안전모, 그리고 안전선,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습니다. 허리에 작업용 벨트 말고 뭔가 착용하고 안전띠를 이렇게 거시던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사실 2층이라서 안전모 착용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다 착용해야 됩니다. 안전사고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. Safety first, 안전이 최우선입니다. 한국에서 제조업 대기업 연구소 대졸 초임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 하시는 줄 아십니까? 공대생 출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인 제조업 대기업 연구소 들어가면 자동차 만들고 탱크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뭐 다 이럴 것 같죠? 회사가 만들긴 만들죠. 그럼 신입사원은 뭐 할까요? 인사과, 총무과 이런 쪽이 아니라 연구 개발, 실무 부서에 있는 바삐 움직이는 막내들. 얘네들 무슨 일 하냐면 연구소 R&D니까 연구 개발 하시는 줄 알겠죠? 책상에 앉아서 서류 보고 있는 줄 아시겠죠? 신입사원은 그 연구 개발이 아니라 리시버 앤 딜리버리라고 무슨 쿠팡, 택배 직원도 아니고 맨날 물건 받고 물건 나르는 일이 주 업무인 사람 많습니다. 물건만 나르는 줄 아세요? 평가, 테스트할 부품 챙겨서 메케닉,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배달해주고 작업 스케줄 조정하고 정비사들, 메케닉들, 현장 아저씨들 눈치 보고 별거 다 합니다.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 또는 자동차 관련 회사 연구소에 있는 분들 댓글 달아보세요.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회사에 종사하는 젊은이들,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? 현실이 그렇습니다. 현실이. 그냥 쪽팔리고 말하기 싫어서 다 그냥 주변에 말 안 할 뿐이죠. 아니면 그 정도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변에 말만 안 할 뿐입니다. 제조업 사무직 막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. 안전모, 안전화 착용 제대로 안 되고 물건 나르고 다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 이 사무직들이 산업재해 혜택 받냐? 또 그렇지도 않아요.
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무수한 조그마한 사고들이 일본에서는 사무직 산업재해 처리해야만 하고 그 무수한 사고들이 한국에서는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국에 있을 때 제 주변 막내들은 물건 나르다 손가락 다치고 컨테이너 박스 열다가 다리 다치고 창고에서 물건 찾다가 머리에 물건 떨어져서 다치고 이런 사무직 저 엄청나게 봤습니다. 현장에서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. 단지 차이라면 사무직이 산업재해 처리받는 경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. 전례도 없다고 그러죠. 더 심하면 차 바퀴에 발이 끼어서 다쳤는데도 무슨 산업재해입니까? 파스 하나 사주면 다행인 거죠. 진짜 불쌍한 게 공대에 나온 막내들 진짜 불쌍하다니까요. 미국의 업무 스타일은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은 연구직과 메캐닉의 업무 분담이 정말 확실히 나눠져 있습니다. 한국처럼 메캐닉, 기사원들이 해야 될 일을 연구직이, 특히 연구직 막내가 부탁하면 메캐닉들이 이 나이에 내가 하랴? 뭐 이럽니다. 어디 막 들어온 신입이 오더질이야? 뭐 이런 경우 생기죠. 일본도 미국하고 비슷합니다. 일본은 미국 따라장입니다.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카터칼, 종이 자를 때 쓰는 이 카터칼이 없습니다. 예전에는 있었는데요. 한 5, 6년 전부터 전부 사라졌습니다. 개인 소지도 금지입니다. 이 카터칼 종이 자를 때 뭔가 자를 때 사용하잖아요. 이거 자를 때 손 비는 경우가 몇 번 생기고 그게 산업재해로 카운팅 되면서 카터칼 다 사라졌습니다. 일본에서 아침 조례 하는 곳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. 저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-3번 정도 아침 조례 비슷하게 합니다. 그때 맨 마지막에 안전 관련 구호를 외칩니다. 그중 하나가 계단 사용할 때 손잡이 잡자인데요. 계단 사용하다 발 잘못 집어서 넘어져서 골절상 당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.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은근히 생겨요. 이거 다 산업재해입니다. 회사에서도 산업재해 카운팅 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 방지하고 싶으니까 맨날 구호로 외치게 만들죠. 그리고 우울증. 여러분, 우울증 요즘 한국도 많이 있을 겁니다. 이 우울증 나쁜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뭔가 안 될 때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. 우울증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. 한국에서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회사 퇴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.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. 우울증 때문에 회사 퇴사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. 뭐 거의 퇴사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본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팀 미팅에서 안전사고 사례, 전파교육 같은 거 하는데요. 그중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 카터칼로 손 비어서 산재 등록되었다고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더 놀라웠던 건 일본에서 우울증 때문에 장기 휴무 중인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수치로 매달 알 수가 있습니다. 의외로 주변에 정말 많아요. 우울증 방치하면 안 되는 병이고 이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. 우울증 때문에 장기 휴무로 쉬는 사람들, 이 사람들 월급 어떻게 되는지 회사마다는 조금 다른데요. 출산휴가일 때도 몇 달 쉬어도 회사에서 일정 수준 월급을 받잖아요. 이 우울증 때문에도 회사를 쉬어도 일정 수준 월급을 받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큰 회사만 그러냐? 그렇지 않아요. 일본 정부에서 우울증 때문에 회사를 쉬는데 회사에서 병가 휴무에 관해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돈의 월급의 3분의 2까지 보조해 줍니다. 이 우울증 숨겨야 되고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.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자세히 알고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? 저도 아주 잘 압니다. 한국에서 심각한 상태까지 숨기고 있으니까 일이 자꾸 커지는 거죠. 일본에서 우울증 때문에 회사 퇴사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회사에서 반년이고 1년이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제가 뭐 진단서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지 않지만 예전에 잠깐 수면제가 필요했을 때
그럴 때가 저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외국에 혼자 살다 보면 진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가끔은 사막 한가운데가 아니고 시베리아에서 알몸으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삶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모두들 힘내십시다. 그리고 한국도 사무직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일본 방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